동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모 최모 씨 사건, 300억 잔고증명 위조, 30억 당자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굉장히 지금 이 검찰 주변이나 언론에서 화제가 상당히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뭐 질문도 한 걸로 알고 일부 뭐 답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좀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예? 전혀 모르세요? 네. 자, 낯익은 분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장관님. 자, 결국은 5년 전에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중앙지검장한테 질문했던 이 건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어요. 물론 이것도 솜방망이 기소로 징역 1년을 받았고, 그리고 장모는 가석방 됐죠. 예. 대통령 사위 덕분에. 자, 이거 이해충돌 여부는 뭐 차치하고, 그런데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시에 내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엄청난 피해를 줬죠. 자,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 제가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지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10원짜리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손해봤다. 이것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죠. 시세차익 23억을 올렸다. 이것이 윤석열 법무부의 보고입니다.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리고 주포 이모 씨와 손절했다.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자,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권이 없지만 수사권은 있어요.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있어요. 수사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언제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왜? 대통령 임기 동안은 공소 사실이 정지되니까. 자,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돕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경기도지사 할 때 사건이 돼서 그 다음부터 알았다 하는 기억까지 처벌하겠다는 게 지금 검찰입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명태균 씨가요, 김건희 여사한테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게 채널에 의해 보도가 됐어요. 한번 보시죠. 저는 내용도 내용이겠거니와 보세요.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장례식 때 참석하지 않으렸던 이유는 명태균의 지원 때문에 그렇다. 천공위에 명태균이 있고, 이게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이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책임 소재 분명히 엄벌하라. 명령하는 겁니까 이거?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이 이렇게 짧아요. 명태균 씨가 책임 소재 분명히 엄벌하라. 이거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한테? 이거는 그대로 나온 겁니다. 누가 이걸 조작하겠어요? 조작한 것은 학력 경력을 조작한 김건희 여사고, 논문 표절, 멤버 유지 이런 게 다 조작이죠. 이 텔레그램이 조작된 겁니까? 이게 바로 제2의 국정농단이에요. 지금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을 본인이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있어요. 이해 충돌이죠. 명태균 씨 3억 6천 여론조사, 이거 3억 6천 기부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선거법 위반이죠. 대통령과 김건희 본인 직접적인 사건들이에요. 1분 더 넣어주세요.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면서요.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예요? 제1의 권력 김건희, 제2의 권력 윤석열 아닙니까?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거예요. 왜? 본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좋아하는 걸 왜 안 합니까? 지금 명태균 씨를 놓고 여러 가지 뚝이 무너졌어요. 선거법 위반 해냈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차장님, 차관님,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선고받았죠? 아까 물었는데 답변 안 하셨죠? 2년 선고. 그렇습니다. 2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결국 누가 탄핵 심판을 했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헌재에 가서 검사 역할을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고 하니까 막 바르르 떨고 그러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민의힘 전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가담했어요.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세요. 장관님, 예.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수사해서 처벌받아야 된다는 그 뭐 위원장님 말씀에 저 공감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도 예외는 아니죠?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니까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처장님, 예. 제가 지금 뭔 음성을 들려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채널A 취재진이 이틀에 걸쳐 동행 취재한 명 씨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처장님, 채널A 방금 전 단독 보도인데요. 잘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네, 나를 집어넣으면 한 달 안에 하야 탄핵된다. 이런 말을 잘 들으셨죠? 예. 네. 제 느낌상 탄핵 전야, 탄핵풍이 거세게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일반인이 대통령 집 아크로비스타도 수시로 드나들고 국무총리도 본인이 추천했다고 그러고 나를 잡아 넣으려면 잡아 넣어봐라. 한 달 안에 탄핵당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귀를 의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건불 10년, 화무 11억이라고 했는데 이 정권도 박근혜 정권처럼 이렇게 서서히 저물어 가는가 봅니다. 자, 이 말씀은 충분히 잘 들으셨죠? 예. 네. 그런데 이런 말은 판사 출신인데 잘 들으셨는데 다음 음성을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자, 외교부에서 재판을 걸었어요. 근데 재판 보면 비속어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 새끼 쪽팔려 이거는 구분이 된답니다. 근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판독 불가래요. 판사들은 잘 안 들립니까 이런 게? 방금은 우리 판사님 출신 처장님 잘 들으셨잖아요. 명태균 씨가 하는 건. 앞에 것은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바이든 날리면 구분이 안 갑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구분이 안 간다. 판독이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저는 희대의 희한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사법부의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예. 사법부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때가 가장 네, 그런 건데요. 사법부 역사상 인혁당 재판, 간첩 조작 사건 100건이 넘어요. 검사가 써준 공소장대로 판결문을 그대로 베껴 쓴 거예요. 이런 것이 사법부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뻔하게 바이든이 들리는 것을 바이든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것은 아주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같은 법원인데 MBC 보도에서 3천만 원 과징금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 효력이 정지가 됐어요. 또 법원에 의해서. 효력 정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런 판결을 해서 앞에 그 희대의 판결을 좀 희석시키긴 하는데 사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지 안 보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는데 이 정권도 다리 차면 기울듯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판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판결 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나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법의 정의를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보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과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전쟁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 연세가 있으셔서 망설이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보라고 추천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292-3138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슈를 통해서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진행되고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